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126페이지의 보상 수요 곡선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격이 변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가격 효과라고 얘기했고요. 이거를 두 개의 효과로 분리했습니다. 하나는 상대 가격의 변화로 인한 대체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의 변화로 인해서 실질 소득이 변화하죠. 그래서 실질 소득이 변화한 효과, 그걸 우리가 소득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사가 되는 거는 소비자의 최적 선택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거야. 그래서 수요 곡선,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거죠. 자, 수요 곡선은 뭐냐면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XJ가 어떻게 변화하니 요걸 도출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가격 효과에는 가만히 봤더니 노이즈에 해당하는 소득 변화 효과가 껴있단 말이야.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 제거한다라는 게 뭐예요? 제거한. 이게 보상된 그 뜻이죠. 자, 그래서 대체 효과만 우리가 순수하게 나타낸 요게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보상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거를 보상된 수요 곡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럼 전체 수요 곡선 중에서 소득 효과를 제거하고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대체 효과만 반영한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수요 곡선은 요거랑 이제 비교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요게 일반적인 보통의, 그래서 요거를 비교해서 보통의 수요 곡선 또는 오디너리를 번역한 건데 일반적인 수요 곡선 이렇게 이름을 붙일 거예요. 그리고 이 수요 곡선과 관련한 미시경제학의 틀을 마련한 학자가 알프레드 마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샬의 이름을 따서 마샬리안 수요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상된 수요 곡선은요, 보상했다, 대체 효과만 나타냈다, 소득 효과를 제거했다. 그래서 이름을 힉스 보상, 슬러스키 보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힉스의 보상 수요 곡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볼게요. 126페이지. 앞에서 본 수요 곡선은 가격 변화에 따른 소득 효과까지 포함한 수요량을 나타냅니다. 자, 따라서 수요 곡선 위의 점들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지만 G점보다 G2점의 실질 소득 효용 수준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보상된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효용이 동일하죠. 근데 여기서는 효용이 더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가격 변화에 오는 소득 효과를 제거하고 이걸 제거합니다. 대체 효과에 의한 수요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까? 설정할 수 있을까? 그렇다. 그렇게 해서 도출된 게 compensated, 보상된 수요 곡선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전의 수요 곡선을 일반적인 보통의 통상의 오디너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27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데 자, 실질 소득의 증가로 인한 효과를 제거합니다. 자, X의 가격이 이렇게 있었다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하락하는 걸로 할게요. 하락했습니다. 오케이? 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하는 요거 실질 소득 가는 점을 찾아내고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2점. 그리고 여기가 2 다시 그리고 여기 증가하는 걸로 해요. 2 다시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무차별 곡선을 그리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와 얘를 쭉 연결을 해서 꼬불하게 됐네요. 이렇게 여기를 연결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I0, I1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직접 X의 가격과 X의 수량을 직접 표현을 합니다. 여기 XY 되어 있고 X의 가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가격이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가격이 지금
여러분 얘가 P0라 할게요. 얘가 P1이라 할게요. 그럼 P0가 여기라 합시다. P0. 자, 거기는 뭐 X 프라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P0, P1으로 하시죠. 얘는 P1. 자, P0일 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 여기야. 그리고 총효과, 가격 효과를 나타내는 건 이 다시까지 가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거 G에서 표현합니다. G 프라임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가격 효과를 다 나타나게 되는 이게 가격 효과죠. 이게 가격 효과죠. 가격 효과를 다 나타내게 되는 오디너리 마샬의 수요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 대체 효과만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할까요? 색깔을. 대체 효과가 요거 아니에요. 요거 여기까지. 이게 대체 효과야. 가격이 하락해서 대체 효과만 나타내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G 다시. 그래서 요거랑 요걸 이렇게 연결하게 된 거 이거는 힉스의 보상 수요 곡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책으로 다시 가보시면 127페이지. 실제 소득 변화를 계속 제거해서 실제 소득의 변화를 계속 제거해서 소득 효과가 없어질 때까지 덜어내는 작업을 했고요. 자, 여기서 실제 소득 또는 효용을 예전의 수준에 유지하게끔 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는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소득을 예전 효용 수준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이렇게 상품 묶음들의 집합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죠.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하락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대체 효과. 색깔 맞출까요? 대체 효과. 또 하나의 효과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노이즈에 해당하는 소득 효과. 그리고 가격이 증가해서 나타나는 효과, 이게 가격 효과 이렇게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상 수요 곡선은 대체 효과만 나타내고요. 마샬의 수요 곡선은 소득 효과까지 같이 반영을 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여기다 표현을 하게 되면 얘가 대체 효과, 얘가 소득 효과, 그리고 가격 효과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게 되는 거 약간 방향까지 표현해서 벡터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정상제가 되는 것이고 대체 효과, 소득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가서 나타낸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책 128페이지 거기 그림이 쭉 나와 있어요. 보상하는 거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는 암묵적으로 정상제라는 걸 전제로 깔고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앞에서 봤었던 열등제인 경우 또는 기펜제인 경우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좀 납작하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직접 수요 곡선을 도출해 보려고 합니다. 자, X축, Y축에 있는 변수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X에 관심을 갖고 여기는 이제 Y야. 여기는 X 가격입니다. 오케이. 자, X의 가격이 원래 이렇게 있었다가 X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하락했어요. 자, 우리 무차별 곡선을 다시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습니다. I0. 자, 여기서 대체 효과는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여기 보시면 무차별 곡선과 이렇게 점을 찾아내요. 그래서 점을 찾아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해 가시죠? 자, 여기다가 보조선을 그려봅니다. 얘가 이제 원래 처음 시작할 때 점이고 흰 색깔로 할까요? 좋아요. 흰 색깔로 합시다. 자, 여기서 여기 처음에 있었던 출발점 여기가 지금 대체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점 이렇게 됩니다. 자, 가격이 지금 하락하잖아요. 이거 두껍게 할까요? 두껍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요. 얘랑 너무 두껍네요. 죄송해요. 너무 두껍군요. 여기 나와 있는 얘랑 평행한 예산선 이렇게 살펴보시면 자, 우리 정상제인 경우는 어디에 위치한다 그랬습니까? 여기 위치하게 되면 정상제가 되고요.
여기 위치하게 되면 열등제가 되고요. 그 중에서 저 끝에 가게 되면은 열등제 중에서도 기펜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세요? 그거 다시 또 해야 돼요. 이게 제일 그래프 중에서 어려운 그래프라고 그랬죠. 정상제인 경우는 여기에 찍힐 거야. 그래서 여기 정 이렇게 할게요. 무차별서 조그맣게 그릴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가격이 지금 하락하는 거잖아. 가격이 이렇게 있을 때 가격이 하락해요. 하락할 때 정상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요. 열등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처음 출발점이야. A라고 할게요. 여기 A라고 할게요. 여기가 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케이? 열등제는 여기야. 여기 소득효과가 여기 A에서 B로 가는 게 여기가 B야. A와 B를 나타내는 게 여러분 실질 소득인 효용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되는 힉스 보상 수요 곡선이 되고요. B점에서 여기 왼쪽에 위치하게 되면 자 색깔을 요걸로 할까요? 무차별선 여기 있어. 열등제가 됩니다. 기펜제는 아닌 열등제죠.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 표현하면 여기가 열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기펜제는 저 위에 가게 됩니다. 여 위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가게 되면 기펜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응하는 이렇게 보면 여기가 돼요. 기펜제는 기 이렇게 쓸게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정상제나 열등제나 기펜제나 여기 나와 있는 보상된 수요 곡선을 나타내는 요거는 모두 동일해요. 다 동일한데 소득효과가 어떻게 변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여기서 보면 이게 대체효과라고요. 대체효과 이렇게 되는데 정상제인 경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가하는 소득효과야. 이거는 정상제니까 정이라고 쓸게요. 열등제는 어떻게 돼? 왼쪽으로 줄어들지. 이거 반대로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대체효과보다는 세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펜제가 아닌 열등제 이렇게 보시고 기펜제인 열등제면 얘 이렇게 감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시겠어요? 요거는 소득효과인데 기펜제일 때의 열등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오디너리 일반적인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정상제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건 마샬의 수요 곡선이야. 정상제일 때. 열등제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좀 더 가팔라져요. 마샬의 수요 곡선. 그러니까 힉스 보상 수요 곡선보다 훨씬 더 대체효과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소득효과 반대로 가서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팔라지고요. 기펜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 이렇게. 그러니까 기펜제인 수요 곡선은 이렇게 마샬의 수요 곡선이 우상향합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순수한 수요 곡선을 나타내는 보상된 수요 곡선은 언제나 가격이 하락할 때 증가하는데 기펜제는 왼쪽으로 가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겠죠? 이거 좀 잘 봐주시고요. 그걸 설명하는 게 책 128페이지에 2가 되고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프 따라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 여러분, 그러면 요거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정상제일 때, 열등제일 때, 기펜제일 때, 이렇게 해서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랑 뭐 보통 이제 뒤에 연습 문제 같은 거 보통 시험에서 각종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것 중에서 나눠서 한번 볼게요. 우선 여러분 첫 번째 대체 효과라고 한번 해볼게요. 대체 효과가 빵이야. 그러면 가격 효과는 소득 효과랑 같아요. 이해 가시겠죠? 자, 대체 효과가 빵일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러면 대체 효과가 빵일 때는 완전 보완제 레온티에프 효용 함수일 때 그렇습니다. 두 재화가 완전 보완제 성격을 지니고요. 보완제 효용 함수가 L자 형태가 되는 경우야. X랑 Y 이런 꼴이야. 이땐 대체 효과가 없지. 대체 효과가 없어서 우리 가격 효과가 소득 효과랑 같아.
가격 효과를 나타내는 게 PCC가 되고요. 소득 효과를 나타내는 게 ICC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이거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세요. 근데 그래프 말고 우리는 바로 직접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한번 그래프 해봅시다. X의 가격이 한 가지 색깔로 할게요. 이렇게 점차 하락했습니다. 자, 무차별 곡선이 L자 형태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돼요. 자, 그러니까 뉴 예산성 가지고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는 점을 찾아냈고요. 이게 앞에서 보면은 A, B, 여기를 C라고 할게. 그럼 여기가 A이자 B가 되고요. 여기가 C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대체 효과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합니다. 하락할 때 소비량의 변화가 없어요. 이건 X고 축을 잘 잡아 달라 그랬습니다. 여기가 A점이지 B가 여기에 위치합니다. C가 여기에 위치하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상된 수요 곡선을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보상된 수요 곡선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힉스의 보상 수요 곡선은 수직이 되고요. 대체 효과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가격이 하락했을 때 소득 효과가 이게 바로 소득 효과죠. 이게 바로 가격 효과죠. 그래서 이게 바로 마샬의 수요 곡선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볼게요. 요거 말고 두 번째. 저 질문 있습니다. 오히려 소득 효과가 없는 경우는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소득 효과가 빵이야. 소득 효과가 빵. 자, 그러면 소득 효과가 빵이면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랑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요. 언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했어? 소득 효과가 빵인 거. 준선형 효용함수 기억나세요? 약간 효용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우리 효용함수 특성 다시 찾아보세요. 그럼 소득이 증가할 때 일정 소비량까지 X를 증가하다가 더 증가하게 되면 X가 뭐 비타민이거나 이런 거. 밥이라 해보세요. 하루에 밥을 3끼 채웠으면 더 이상 4끼, 5끼 잘 먹진 않잖아. 나머지는 다른 기타 등등 재화에 사용하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소득 효과가 없다 그러면 여기 그래프를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늘 뭐 예상과 다르게 가는 거죠. 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무차별 곡선이 여기 A점에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상대 가격이 변했을 때 점점점에서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B점이지. A에서 B가 대체 효과야. 근데 소득 효과는 평행한 예산선 두 개를 찾아야 되는데 바로 위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C. 자, 다시 B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가면 정상제고요. 왼쪽으로 가면 열등제잖아. 바로 위에 가면 이거는 뭐 정상제도 아니고 열등제도 아닌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무차별 곡선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다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A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하락했는데 오케이? 여기 A점이 여기에 위치하겠죠? 여기는 PX야. X고 B점에 해당하는 게 여기죠? 자, 보상 수요 곡선은 어떻게 대체 효과만 나타내는 거니까 A와 B를 연결한 이게 힉스 보상 수요 곡선이 되고요. 그럼 C점에 해당하는 게 이게 B와 C가 같습니다. 그래서 마샬의 수요 곡선도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 효과를 나타내는 게 우리 뭐라고? 보통의 수요 곡선. 이렇게 마샬의. 그리고 대체 효과를 나타내는 수요 곡선이 뭐라고? 보상된 수요 곡선. 이렇게 됩니다. 힉스 보상 수요 곡선이죠. 두 개가 지금 같잖아. 이해 가시죠? 하나는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그치? 대체 효과가 빵인 거 봤죠? 소득 효과가 빵인 거 봤죠? 가격 효과가 빵인 것도 볼 수 있겠죠? 뭐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무궁무진해요. 근데 여러분, 가격 효과가 빵이 되려고 하면 얘가 빵이면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를 합해서 제로가 되는 거니까 대체 효과는 마이너스 소득 효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격 효과가 빵이면 가격 효과를 나타내는 게 PCC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얘가 마샬의 수요 곡선인데 마샬의 수요 곡선이 수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A에서 B로 가는 게 대체 효과인데 만약에 새로운 점이 어떻게 A 바로 위에 여기에 찍히게 되면 소득 효과가 반대로 작동했잖아. 근데 대체 효과로 증가한 거를 다 상쇄시켜 버리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 그냥 직접 그려볼게요. 그냥 X의 가격, X. 자, A점에서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체 효과에 의한 보상 수요 곡선, 지금 하늘 색깔을 보상 수요 곡선 하고 있죠? 얘는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소득 효과가 어떻게 해? 소득 효과가 반대로 작동해서요. C점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샬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수직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나마 세 개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 플러스 소득 효과니까 요 세 가지 각각의 어떤 거 한 부분이 제로가 됐을 때 어떻게 되니 살펴봤는데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다음에 보상 변화와 대등 변화 볼게요. 자, 마지막 줄 보시면 어떤 상품의 가격이 변했을 때 소득의 보상 변화를 통해서 실질 소득을 예전 수준에 머물도록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보상 변화라는 것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한다 그러면 가격 변화와 관련한 후생상의 변화를 화폐 단위로 나타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했을 때 당신은 얼마나 행복해졌습니까? 돈으로 표현하세요.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듣기 전과 들은 후 뾰족한 학점을 받았어. 얼마나 행복해지셨나요? 그거를 나타내는 게 보상 변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효용이 이렇게 있다가 효용이 비포 앤 애프터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요게 가격이 하락하기 전, 여기가 가격이 하락한 이후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경장에서 관심사가 비포 앤 애프터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니 기준이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 상황에서 이제 살펴보는 거야. 요 상황에서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수업을 듣기 전과 들은 다음에 얼마나 행복해졌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있고요. 올드 예산선을 옛날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저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지수할 때도 얘기할 거야. 변화 전과 변화 후 우리가 생각이 바뀔 수 있잖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잖아. 그래서 지수라는 거, 라스파이레스, 파세 지수 이런 거 할 텐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자, 변화 후를 기준으로 볼 수도 있겠지. 야, 내가 말이야 뾰족한 학점을 받았는데 변화 후에 지금의 상태를 보니까 과거보다 아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해졌네.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상황을 기준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냥 아이디어만 보세요. 우리 책에는 129페이지에 설명이 쭉 있는데 좋긴 한데 이게 그냥 뭐 좀 단락이 나눠져 있지 않으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130페이지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얼마나 보상을 해줬습니까? 그걸 나타낼 때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 우선 첫 번째 기준은 자,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할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있다가 소득이 만약에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러면 예산선 영역이 커졌다. 그냥 이렇게 무작정 얘기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자, 기준을 잡아요. 요걸 기준을 잡으면 이전보다 이렇게 수직거리로 표현할 수 있어. 수직거리 또는 수평거리. 왜냐면 여러분 수직거리 보시면 내가 X의 소비량은 동일한데 Y를 이만큼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면 YZ를 이만큼 더 많이 소비하게 된 거야. 그래서 YZ를 기준으로 한 소득의 증가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아니면 옆으로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옆으로 가면 내가 이전과 동일하게 YZ 소비량은 똑같잖아. 근데 XZ를요 내가 이만큼 소비할 수 있었는데 X0인데 X1으로 이만큼 더 소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 옆으로 계산하게 되면 예산선의 크기를 X0 표현한
X제 기준으로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나 그걸 나타낸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Y로 평가해서 나타낼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Y로 하면 이거는 여기다 했는데 요 길이가 이만큼 더 증가한 거니까 X 소비량이 있을 때 Y가 이만큼 증가한 거 이렇게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다시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합시다. 가격이 이렇게 있다가 하락했어요. 하락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효용이 증가한단 말이지. 효용이 증가해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다가 유제로에 있다가 이렇게 효용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해서 증가했습니다. U1. 거기는 뭐 I0, I1 돼 있는데 그냥 앞에서 U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당신은 얼마나 효용이 증가했습니까? 이걸 보는 거야. 당신은 어떻게 가격 변화로 인해서 후생이라 할까? 효용이라 할까? 효용의 증가, 만족의 증가 크기를 측정하려고 하는데 오케이? 이해 가시죠? 얼마나 행복해졌어요? 뾰족한 학점을 받게 되니까 전 너무 좋아요. 즐거워요. 시험에 합격했어요. 즐거워요. 근데 그걸 우리가 화폐 가치로 표현해야 되는데 변화 전과 변화 후에 이게 이제 변화 후야. 이게 지금 변화 전이야. 올드 예산선이야. 그래서 두 가지 기준과 잣대가 생긴다고. 오케이? 그래서 요 뉴 예산선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이만큼 행복이 증가했습니다. 라고 여기 나타나는 거. 하면 거기 끝에 보이세요? 알파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뉴 예산선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알파만큼 증가하게 된 것을 보상 변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머릿속에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얼마나 행복해지셨나요? 했을 때 뉴 예산선 기준으로 얼마나 행복해졌어요?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게 바로 보상 변화고 또 하나 기준이 있어. 얼마나 행복해졌나요? 라고 할 때 올드 예산선 기준으로 하는 거야. 내가 이만큼의 예산 집합 소비 가능한 이만큼의 실제 소득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만큼 내가 화폐 가치가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이만큼 여기 보시면 이전에 비해서 요 길이 그래서 이게 거기 나와 있는 이게 베타로 표현했네요. 이게 동등 또는 대등 변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별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변화 전과 변화 후를 우리가 관측해가지고 비교하려고 하는데 기준 잣대가 옛날 예산선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변화했니? 라고 나타내면 거기 그림이 정신없죠. 그래서 두껍게 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산 집합이 커졌어요. 오, 이 빨간 색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이게 동등, 대등 변화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요 크기만큼 예산 집합이 커졌죠. 그러면 요 크기만큼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이게 보상 변화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책이 이게 그래프 따라가다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요 제 말씀을 잘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위치제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뒤에 뭐 소비자 이론의 수학적 도출 관련해서 일개 도함수랑 수요 함수 도출하고 뭐 라그랑지안 이렇게 살짝 하는 거 뭐 오목함수 이런 건 좀 그렇고 보실 분만 보시고 뒤에 라그랑지안 최적화하는 거랑 그거는 제가 또 따로 예전에 했던 거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같이 한번 정리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6장 소비자의 선택 이론의 응용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